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여수시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알고도 부과한 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뒤늦게 다시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심 지역인 순천 신대지구에 그동안 부족했던 중학교 신설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천시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예산이 관건입니다. 전국 최대의 순천농협이 조만간 별량농협까지 합병해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내일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실시되는데 벌써부터 지역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라도 정도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가 기념사업의 윤곽을 확정했는데 역시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시가 오래된 주정차 과태료를 한꺼번에 통지했다가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납부할 의무가 없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최근 여수시가 발송한 체납 주정차 과태료는 모두 7만 7천여 건. 무려 20년 전인 90년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도 한 번도 못 받았고 이제서 처리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한두 명도 아니고 좀 지켜보자는 식으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행법상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 하지만 지자체가 차량이나 재산에 압류를 건 경우엔 시효가 중단됩니다. 언제 위반했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입니다. 압류 조치 없이 독촉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수시에 체납된 주정차 과태료 가운데는 행정상의 실수 등으로 압류 조치가 안 돼 이처럼 징수할 권한이 없어진 것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체납 과태료 전체에 대해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멸시효라든지 결손 처분을 진행해 왔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납부 안내문이 가셔서 납부를 하신 부분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기가 실제로 통지서를 받은 시민 가운데 일부는 소멸시효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면제받기도 했지만 이미 납부한 경우엔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땅한 근거도 없는 과태료 청구에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와 도교육청이 중학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순천 신도심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푼셈인데요. 지자체가 일반 공립학교 건립에 거액을 부담해야 할 전례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3만 명에 육박하는 신도심 구역의 중학교는 단 한 곳. 당장 내후년부터 신입생 상당수가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상황이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순천 신대지구입니다. 순천시와 도교육청이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옛 도심의 학교를 이곳에 옮기기로 서둘러 합의한 배경입니다. 일단 지자체가 어떤 고민을 해서라도 그것은 교육 당국과 함께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정도 간단치 않습니다. 일단 교육부로부터 학교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350억 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순천 지역의 경우 구도심을 포함하면 여전히 학교 수가 학생 수에 비해 많아 신설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 우리가 그 신설 대체 이설로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이설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재검토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이에 따라 순천시는 이번 협약에서 100억 원 상당의 학교 부지와 100억 원의 시설비 등 2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상황. 일반 공립학교 설립에 지자체에서 이 같은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도내에서 처음입니다. 특히 그동안 학교 설립에 적극 협력해온 순천시 의회 측도 학교 부지 제공 외 추가 비용 부담은 과하다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오는 2020년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개최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지난 2014년부터 3년 주기로
각 시군을 돌며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개최지 선정에 나섬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광양에서 개최하기 위해 전라남도에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올해부터 3년간은 강진군에서 진행되며 2020년 개최지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여수 지역 청년 문화 기획자들이 다음 달 1일 한려동에서 벚꽃 소풍 거리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여수시 공화 사거리에서 수정 사거리 구간 벚꽃길에서 진행되며 청년 문화 기획자들은 소풍을 콘셉트로 참여자들이 만개한 벚꽃 속을 거닐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청년 문화 거리 축제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이어 두 번째 거리 축제로 기획돼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 5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순천농협이 별량농협과 합병을 추진합니다. 내일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실시되는데 교섭력 확대와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 농협의 경쟁력이 확보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은 일단 협약 체결로 합병을 위한 첫 단추를 깹니다. 관내 13개 지점의 통합으로 출범한 순천농협과 달리 그동안 별량농협은 독자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별량농협은 판매 실적 부진 등 2014년 7월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 공고를 받고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구조조절하고 20명만 순천농협으로 인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합병이 되더라도 경쟁력이 강화돼가지고 경영이 개선돼서 조합원들한테 돌아오는 실익이 더 많을 걸로. 이에 따라 이번 합병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14곳의 지점이 통합되면서 또다시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농협이 출범하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에 맞는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시설 사용 등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병의 요건 가운데 하나인 투표율 확보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가결 이후 원활한 합병 처리를 위해 양 지역 농협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합원님들의 투표율입니다. 또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의 어색한 모양새를 벗어나 조합원 18,000여 명의 조합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순천농협과 별량농협. 전례가 없었던 메머드급 지역 농협의 합병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조합원들과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폐철도 부지에 문화재생 사업을 펼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0년까지 광양읍 세풍리 동일터널부터 다안면 섬진강 철교까지 폐철도 부지 30.8km 구간에 모두 400억 원을 들여 자전거 도로와 숲길, 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동일터널에서 구광양역 3.5km 구간에 대한 문화재생 사업을 우선 펼칠 계획으로 다음 달 해당 부지 감정평가를 거쳐 본격적인 협의 보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인 2018년을 앞두고 올해부터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오늘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고 세부 사업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도라는 명칭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는 명칭을 썼고 내년이면 꼭 1000년째가 됩니다. 전남과 광주, 전북은 지난 2015년부터 전라도 1000년 기념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고 최종 사업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전라도 이미지 개선 사업과 1000년 문화 관광 활성화, 1000년 대표 기념 행사, 문화유산 복원, 1000년 랜드마크 조성 등 7개 분야의 3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은 전라도 천년사 편찬과 2018 전라도 방문회의 운영,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천년 포럼, 천년 기념 한마당 페스티벌 등입니다. 전라도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하고 전라도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하고 3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시도별
전라도 천년 대표 기념행사를 2018년에 개최합니다. 사업비는 모두 4,623억 원으로 이 가운데 55%인 2,500억 원은 국비를 확보해야 하고 국비 확보가 원활한 사업 추진의 관건입니다. 각 사업마다 아무리 늦어도 예산이 언제까지는 확보돼야 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시간표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꼭 확보를 하시고 또 전라도 천년기념사업은 나주목 관악복원 등 일부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길게는 오는 2024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자격증 없이 수출입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검사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검수사나 검정사, 검량사 자격증 없이 입출항 선박에 실린 화물의 중량이나 무게를 측정한 33살 김모 씨 등 13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체 4곳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중흥부두나 낙포부두 등 여수 광양항 내 주요 부두에서 지난 1년여 동안 많게는 100여 차례에 걸쳐 무자격 검정 업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단체가 각 후보들에게 노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대선 시기를 맞아 후보들이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등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지역본부는 또 국민들의 촛불항쟁이 적폐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술 소비가 감소하면서 주류 업계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강제적 또는 자발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소주나 복분자 등 하루 1,200만 병을 생산하는 보혜 양조 공장입니다. 최근 수년 사이 판매량 감소로 한때 강제적인 인력 감축을 검토했다가 백지화했습니다. 대신 올해 1월부터 4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10에서 30% 임금을 반납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회계사가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더 동참했고 거기에 또 노동조합도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혜 양조는 연말까지 임금 반납을 한 뒤 경영 실적이 개선되면 반납한 임금을 되돌려줄 계획입니다. 매출 부진에 고전하긴 맥주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초순에 하이트 진로가 신입사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설명회를 열었고 오비 맥주에서도 지난해 130명가량이 희망퇴직했습니다. 지속되는 불황에다 김영란법 여파가 겹치면서 술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수입 맥주나 와인 등 주류 소비 다변화도 국내 주류업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같은 소비를 자극하는 아니면 억제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주류 문화 자체가 주류 산업 자체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혼술 문화 증가 등 사회 전반적으로 술을 적게 마시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주류 산업의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여수에 있는 고래 사육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내 8개 고래 사육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관련법에 규정된 적조 발생과 해수 염도 변화,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벨루가의 수입 용도에 대해서도 업체 관계자는 연구용이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부 신고서에는 전시용으로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수족관 관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환경부와 해수부에 수족관 전체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에 벽화 그리기 운동이 펼쳐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 남재동 주민자치센터는 최근 지역 내 협의체 구성원, 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쓰레기가 버려진 구간 담장에 벽화 그리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남재동 마중물 보장협의체 관계자는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벽화 구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중마동과 금호동을 잇는 해상보도교가 착공 1년 9개월 만에 임시 개통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31일 12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5년 6월 착공에 들어간 중마동과 금호동을 잇는 길이 300m 규모의 해상보도교를 임시 개통합니다. 광양시는 해상보도교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오는 10월 완전 개통할 예정이라며 보도교 설치로 지역 주민들이 중마동에서 금호동까지 10분 안에 오고 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관급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 적용을 강화합니다. 여수시는 3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대상은 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공원 조성, 정비,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1개 분야 공사입니다. 감독자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위촉됩니다. 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고흥부는 오늘부터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